산골 마을 수암리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탑으로 유명했다. 마을 어귀 절벽 위에 세워진 돌탑은 밤마다 바람 소리를 모아 귀신의 울음처럼 운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해가 지면 누구도 그곳에 오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탑을 망자의 탑이라 불렀다.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도 모른다. 다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여겼다. 탑은 사람 키의 3배쯤 되는 높이로 검은 돌을 쌓아 만들어졌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낄 때면 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누구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나 도유는 24살에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 할머니의 부고를 받고 온 것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집을 정리할 것들이 많아 한동안 머물기로 했다. 도시의 소음에 지쳐있던 나에게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불면증으로 뒤척이다 창밖을 내다본 순간이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달빛이 절벽 위 탑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탑이 2개로 보였다. 처음엔 안개 때문에 생긴 착시라고 생각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2개였다. 기존의 돌탑 뒤편에 겹친 그림자처럼 똑같은 높이와 모양의 2번째 탑이 서 있었다. 첫 번째 탑보다 색이 약간 더 어두웠고 윤곽이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을은 잠들어 있었다. 절벽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좁았지만 달빛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2번째 탑은 더 선명해졌다. 2 탑은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지만 각도에 따라 2번째 탑이 살짝 비껴 보였다.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지만 첫 번째 탑의 차가운 돌만 느껴질 뿐이었다. 2번째 탑은 마치 허상처럼 만질 수 없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무언가인가? 해가 뜨자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 할아버지였다.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탑이 2개 아닌가요? 박 할아버지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탑은 하나뿐이지. 안개 때문에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다. 마을 이장님, 슈퍼 주인 아주머니, 지나가던 청년,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탑은 하나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의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다. 왜 나만 2개를 보는 것인가?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부터 나는 매일 밤 그 탑을 보러 갔다. 그리고 매번 2개의 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탑을 관찰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마을에 낯선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이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아이가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도 어디서 왔는지 물어도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저었다. 저 아이 누구 집 아이야?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이였다. 결국 이장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마을회관에 머물게 되었다. 나는 우연히 그 아이를 마주쳤다.
탑으로 가는 길 입구에서였다. 아이는 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너도 탑을 보러 왔니? 내가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탑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하나.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둘.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도유는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도 2개의 탑을 보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너도 보이니? 2개가, 탑이 2개 보이지?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깊고 어두웠다. 마치 오래된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너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다. 대신 땅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모래 위에 그려진 그림은 단순하지만 섬뜩했다. 겹쳐진 2개의 탑,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하나. 사람의 형태는 막대기처럼 단단했지만 그 위치가 기묘했다. 2 탑의 정확히 중간, 겹치는 지점에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물었을 때 아이는 그림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일어나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아이도 본다. 그렇다면 이건 내 착각이 아니다.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만 보는 것일까? 그날 밤 도유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탑이 보였다. 달빛 아래에서 2 탑은 더욱 선명했다. 2번째 탑의 윤곽이 마치 숨을 쉬듯 희미해졌다가 진해지기를 반복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꿈 속에서 나는 2 탑 사이에 서 있었다. 양쪽에서 탑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발밑은 검은 흙이었고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만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내가 봤구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탑은 2개였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말 없는 아이였다. 아이는 탑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거기서 뭐해? 위험해. 하지만 아이는 듣지 못하는 듯 천천히 탑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이는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이후 아이는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부모가 찾아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는 탑으로 갔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마을 전체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였고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2 탑 사이에서 누군가 부르는 꿈. 이리 와. 내 자리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더 절박해졌다. 결국 도유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 밤의 탑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밤의 탑에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손전등을 챙기고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도윤아.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절벽으로 가는 길은 낮보다 훨씬 험했다. 달빛이 밝다고는 하지만 그림자가 짙어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탑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소리가 사라졌다. 올빼미도 바람 소리도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도 모두 멈췄다. 오직 내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탑 앞에 섰을 때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두 개의 탑이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다. 하지만 보름달 빛을 받아서인지 두 번째 탑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번째 탑이 첫 번째 탑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마치 한 몸이었던 쌍둥이가 갈라지듯 두 탑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기가 갈라지듯 울렸다. 위잉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다.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고 있었다. 틈은 점점 넓어졌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어둠. 완전한 어둠. 빛이 전혀 닿지 않는, 빛을 삼켜버리는 어둠이었다. 도윤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굳어 있었다. 두 번째 탑을 자세히 보니 표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금이 간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사람 얼굴 모양이었다. 수백 개의 얼굴이 탑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낮에 보았던 말 없는 아이였다. 아이는 여전히 맨발이었고 옷은 더 낡아 보였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눈동자가 완전히 검었다. 흰자위도 동공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구멍 두 개가 도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탑을 가리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나이 들고 쉰 목소리였다. 여긴 죽은 사람들이 남은 곳이야. 아이의 입에서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이의 몸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가 되어가듯 아이의 형체가 흐트러졌다. 넌 선택받았어. 다음 차례야. 아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작은 손자국만이 흙 위에 남아 있었다. 도윤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탑 사이에 서서 그 검은 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은 두 탑 사이의 어둠을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온몸이 쑤셨고 손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손등이었다. 왼손 손등의 검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잉크도 아니고 문신도 아니었다. 마치 피부 안쪽에서 떠오른 것처럼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암리 제47대 지기디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도윤은 마을 도서관으로 갔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오래된 마을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서 할머니는 친절하게 오래된 문서들을 꺼내주셨다. 기록을 뒤지던 중 한 장의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1847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마을 연대기였다. 수암리에는 두 개의 탑이 존재한다. 하나는 산 자의 탑, 하나는 죽은 자의 탑. 100년에 한 번 탑은 새로운 지기를 부른다. 지기는 두세 개를 잇는 자이며 망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자이다. 손이 떨렸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지기로 선택된 자는 두 개의 탑을 보게 된다. 보름달이 뜨는 밤, 지기는 탑 사이에서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의식을 거부하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 지기가 된 자는 100년 동안 탑을 지켜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뒤쪽에는 역대 지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제1대 지기 김상원 1747에 1847, 제2대 지기 박영숙 1847에 1947, 제3대 지기 최민호 1947에 2047, 2047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다. 그렇다면 최민호라는 사람이 아직 지기여야 하는데, 도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민호라는 이름을 물어봤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할아버지가 기억해냈다. 아, 최민호, 그 친구 미쳤다고 소문났었지. 계속 탑이 두 개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어. 결국 어느 날 탑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들었어. 한 10년 전쯤인가. 10년 전. 그렇다면 지기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난 것이다. 그래서 탑이 새로운 지기를 찾고 있었던 것인가.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랜턴과 노트를 가져갔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탑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사이에는 사람 하나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하늘이 사라지고 사방이 돌벽으로 둘러싸였다. 양쪽 탑의 내부였다. 벽면에는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자로, 한글로, 알 수 없는 문자로. 그리고 가장 아래쪽, 아직 비어있는 공간에 한 글자씩 떠오르고 있었다. 도윤. 내 이름이었다. 탑이 내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안개가 걷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의 탑만을 보았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밭을 갈고 시장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도윤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항상 두 개의 탑을 보았다. 낮에도 밤에도 눈을 감아도 망막에 탑의 형상이 타올랐다. 그리고 이름들이 들렸다. 탑에 새겨진 수천 개의 이름들이 속삭였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너무 외로워. 목소리들은 끝없이 도윤을 괴롭혔다. 귀를 막아도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이 이상해졌다고 수근거렸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대화했다. 밤마다 탑으로 올라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저 친구도 최민호처럼 되는 건 아닐까? 탑의 저주에 걸린 거야. 박 할아버지가 도윤을 찾아왔다.
도윤아,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 여기 있으면 안 좋을 것 같구나. 도윤은 웃었다. 떠날 수 없어요. 탑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지기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못 보시겠지만 탑은 2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있어요.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박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물물이 검게 변했다. 밤마다 집집마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울부짖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 애가 탑을 화나게 했어. 빨리 내쫓아야 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기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탑은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이 완전히 탑의 일부가 되는 날을. 마지막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탑 앞에 섰을 때 2 탑이 그를 반겼다. 사이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었다. 검은 틈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봤다.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곧 아침이 오면 사람들은 일어나 또 하루를 살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탑만 볼 것이고 도윤이 사라진 것도 곧 잊을 것이다. 괜찮아.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내 역할이야. 그는 2 탑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탑 안쪽에서 수천 개의 이름이 빛났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지 않았다. 조용히 도윤을 환영했다. 어서 와. 기다렸어. 이제 외롭지 않아. 도윤은 벽에 손을 댔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도윤이 완전히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도윤의 몸이 천천히 돌로 변하기 시작했다. 발끝에서부터 다리, 허리, 가슴,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까지. 고통은 없었다. 그저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순간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완전히 탑의 일부가 되었다. 새벽이 되자 안개가 걷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의 탑만을 보았다. 하지만 탑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분 탓이겠지.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도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천천히 지워져 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탑 아래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만 탑이 2개다. 그리고 이제 너도 보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도윤의 것이었다. 이제 그는 지기가 되었다. 100년 동안 탑을 지키며 다음 선택받은 자를 기다릴 것이다. 탑 위로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2번째 탑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수암리의 밤은 고요했다. 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나로 보이지만 실은 2인 탑.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수천 개의 영혼들. 그들은 오늘도 속삭인다. 다음 사람을 기다리며